이것 때문에 위험해, 저것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수익이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상승.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 잘하는 방법 편입니다. 야, 그러면 이제 좀 전에 그 전업 투자 성공 관련 얘기를 다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선생님은 주식 투자 그 평범한 직장인이나 일반인도 잘할 수 있다고 보세요, 솔직히? 아, 그럼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그 20년 전인가 그때 아시는 분이 그 직장인이었어요. 직장인. 네네. 지하철 공사에 다니시는 분인데 네.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인데 네. 퇴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뭐 보통 그때 뭐 금액이 얼마 안 됐지만은 그 몇백 프로씩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또는 이제 자기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 주식 투자에 이렇게 전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단기 투자도 할 수 있고 네. 지금 제가 미국 주식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저 전혀 안 본다 그랬잖아요. 예약 주문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근데 이분들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것보다는 여건이 좋잖아요. 네네. 화장실에 가서도 이렇게 주문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알람 기능도 있고 푸시 기능도 있잖아요. 요즘에 그 MTS 모바일 그 트레이딩 하시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이렇게 급하지 않게 그러니까 단기 매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N형 패턴이라든가 십자 도지형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데 조금 열의를 가지시면서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리 기록해 두시면서 그 올라간 거 말고 그분들이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해요. 그분들은 올라간 걸 쫓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선수들이라고 그러지만 단기 투자를 할 때 제일 리스크가 높은 게 높은 거를 사거든요. 그래서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들어가는 종목, 안 들어가는 종목 이렇게 있는데 그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이 그럴 일이 없잖아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경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 61선, 21선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공부만 좀 하면은 그리고 자기 짭이 있잖아요. 다른 데서 짭이 있다는 거는 따로 수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목숨을 안 걸어도 되죠. 심리적으로 무진장 안정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원래 더 많아요. 공부만 좀 제대로 하면. 네.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 전업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한 2, 3년, 5년 이렇게 해봐가지고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야지 제가 전업 투자하기 전에 14년을 주식을 했어요. 그러고서 전업 투자했는데도 1, 2년 동안 무진장 고생했어요. 무진장. 그런데 오히려 그때도 조금 아쉽고 후회를 했던 게 내가 일을 하면서 할 걸.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일할 때는 잘 보였던 게 전업 투자하니까는 마음이 급하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 말고 일반인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공부를 하시고 그러시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퇴직하시고서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게 늦지 않았나 이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의 투자의 신 고레가와 긴조 그분은 65세부터 했어요. 65세. 63세까지 주식을 해가지고 왕창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죽으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돈 3,500만 원 가지고 1조 원 가까이 돈을 벌었어요. 고레가와 긴조 한번 쳐보실래요? 물론 이제 고레가와 긴조 그 일본 분이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주식장이 좋았죠. 그 주식장이 좋았는데 그걸 치는데 왜 제 이름이 어디? 그러니까 주식 관련해서는 5만 군데 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제 이름을 사칭해서 리딩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제가 신고를 좀 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무튼 초보자분들 어쨌든 주식 투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것도 헛된 공부 필요가 없고 네. 그 무료 사이트 있어요. 이게 네네. 뭐 키움증권 제가 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키움증권의 How to Start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래서 How to 투. 스탁 주식. 스탁. 예, 그거 무료 사이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회원 가입도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가면 엄청 이 기본 지식 네. 지금은 뭐 아주 컬러풀하게 아주 잘 만들었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증권사들 중에서 제일 잘 해놓지 않았나. 네. 그래서 아주 쉬운 그 용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과거에 많이 이렇게 이제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 한국투자명인전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기본적 분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아주 용어도 잘 나와 있어요. 채권 뭐는 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에는 이게 없어졌나 어떻게? 여기에서 보면은 원래 해외 이것도 안 본 지가 제가 오래돼가지고 여기 한국 명인전 옛날에는 해가지고 네. 그 돈도 하나도 안 들이고 자세한 그 설명. 투자 명인전. 투자 명인전. 여기에 보면 제가 여기 있다. 아, 있네요. 주식 농부도 있고 그러는데 네. 뭐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국내나 이렇게 여기 고래가와 김조도 있네요. 있네요. 윌리엄 워런 버핏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면 이게 강의해 놓은 게 되게 많죠. 네. 그 1부도 있고 2부도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총 11회차짜리네요. 이거 되게 오래된 건데. 네. 야, 여기 뭐 아시는 분 상당히 많네요. 뭐. 바람의 숲, 이세무사, 주식농부, 남석관, 한봉호 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거 이용하면 다 무료예요 여기. 네. 그거 자세하게 아주 기초부터 잘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그 키움증권에서 그 당시에 돈도 꽤 들여가지고서 이걸 만들어서 네. 운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키움증권을 칭찬하는 게 이게 뭐 거기서 어디 그 돈 한 푼 제가 이렇게 받은 건 없지만 아무튼 그 개인 투자가 여기 지점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그 나름 이제 애를 많이 쓰는 거죠. 좋은 사이트네요. 네, 좋은 사이트.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걸 이용하시면 아주 공부 편하게 하실 네. 수 있어요. 오늘 또 책에 보니까 저자님만의 주식 투자 필사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필사기만 좀 오늘 어떻게 얻어내고 좀 가볼까 하는데 그거 주식시장 상황 점검, 뭐 기간 외인 동향. 그 이제 뭐 그런 거는 네. 그냥 늘 하는 거고 네. 원래 주식 투자의 그 필살기라는 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은 네. 일단은 선취매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시장 중심주 투자. 시장 중심주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은 이제 평상심 유지하는 거. 네, 자기 절제, 평상 유지, 계좌 관리. 계좌 관리. 그리고 계좌 관리가 원래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취매하는 것도 또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네.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그 시장 중심주 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무조건 시장 중심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평상심을 항상 자기 절제. 그러니까 이게 탐욕이 있잖아요. 이 주식도 사고 싶고 저 주식도 사고 싶고 그리고 뭐든지 사고 싶은 그거 그렇죠. 그거를 억누를 줄 알아야 되고 쉴 줄 알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평상심 유지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욕심은 부리되 또 절제할 줄 알아요. 그게 상당히 좀 어려워서 그러니까 전업 투자가로 성공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그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게 도 닦는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그 급한 것도 조금 이렇게 잘못하면은 망가지잖아요. 네. 돈이 확 없어지면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돈을 벌려고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좌 관리. 계좌 관리. 계좌 관리.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에서 필살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평상심 유지랑 뭐 자기 절제는 이제 같은 말인 거고. 예, 그렇죠. 그다음에 계좌 관리는 전에 이제 대형주 위주, 뭐 성장주 이렇게 계좌를 여러 개 섹터에 맞게끔 좀 나눠 거 하신다 그리고, 얘기하셨고. 돈을 벌면 인출하라. 범인출하고 그러니까 자기 수준이 될 때까지. 네. 그러니까 돈이 한꺼번에 커지는 게 아니고 네. 실력도 한꺼번에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커지는 거하고 실력이 늘어나는 게 비례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자기 수준이 될 때까지 만약에 이제 1,000만 원 가지고 하셨던 분은 네. 그걸 가지고서 돈을 벌면 계속해서 찾고 그게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사이즈가 좀 커졌죠? 네. 그러면 그 계좌를 둘로 나누고 그래서 이제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략, 매니지먼트. 그래서 거기서도 또 그 공부하고 고민하고 그럴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좌가 1억이 된 경우하고 또 10억이 될 때 전략적으로 또 이 계좌를 어떻게 키워나갈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까. 그래서 끝없이 고민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식시장 상황 점검에서 기관과 외인의 동향은 뭐 어떻게 우리가 좀 판단하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이 꾸준히 사는구나. 그러면 장이 긍정적이구나. 조금 네. 안심해도 될 텐데. 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기관 외국인이 그 과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네. 과거에 그 얼마 전에는 3,000포인트 밑에는 무조건 기관 외국인이 샀는데 오늘은 뭐 3,000포인트가 깨졌는데도 기관 외국인이 팔았단 말이에요. 네. 물론 선물로 조금 받쳐줬지만은 그럴 경우는 물론 요즘에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는 네. 어떤 때는 뭐 하루에 뭐 1조 원 가까이 팔고 1조 원 가까이 사고 그러는데 그 연속성 같은 것도 꾸준히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 그러면 거의 90% 이상 그 다음 날에 미국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대형주 투자를 할 때 또 네. 이제 심리적인 그 이렇게 좀 안정성을 가질 때 네. 그래서 외국인 동향, 기관 동향 이런 것들 꾸준히 살펴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 중심 투자는 이제 전에 나오셨을 때 한번 얘기해 예, 예. 주셨는데 예. 선침해는 어떤 얘기인 건가요? 선침에는 이제 주가를 우리가 이게 주식 투자로 돈을 번다라는 것은 네. 주식이 매개잖아요. 그렇죠. 이게 주식이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식을 아무 때나 사면 안 되죠. 네.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무조건 사면 안 되죠. 그래서 쌀 때 미리 사라. 그래서 미리 산다라는 게 선침해라. 남들보다 먼저 산다. 남들보다 그런 먼저. 의미로. 나중에 올라갈 주식을 네네. 미리 산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세계 같은 게 21만 원일 때 산 사람하고 네. 29만 원일 때 산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9만 원에 산 사람은 벌써 28만 원만 돼도 이게 떨어져서 안절부절을 하는데 네. 21만 원에 산 사람은 29만 원이 되나 28만 원이 되나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에 25만 원일 때 네. 만약에 21만 원에 산 사람은 실질적으로 제 지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25만 5천 원 되니까는 선생님 이거 팔아도 돼요. 그러니까 야 팔기는 못 팔아. 너 저기 저금되어 있는 돈 있으면 더 사. 그러면 이제 21만 원에 샀으면 25만 원이나 23만 원이 다 수익 구간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는 더 떨어질까 봐 겁이 나서 못 샀는데 네. 이제는 확신이 들어가니까는 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침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서. 네. 그러니까 다음에 올라갈 주식을 미리 사라. 그게 선침해. 다음에 올라갈 주식 미리. 네, 그거가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제가 계절주 가지고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계절주. 네. 여름 주식을 초봄, 겨울 이럴 때 미리 사놓는 게 바로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겨울 주식을 네. 여름에 사놓는 거. 그게 선침해죠. 가장 기본적인 거. 거기에도 또 리스크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라. 결국은. 그래서 이제 시간상 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렇죠. 제가 30년 동안 한 이 주식 시장에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 그게 지금 말씀드린 그 필살기, 선침해, 시장 중심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수익이 남은 인출하라, 그리고 평상심 유지하는 거, 네. 계좌 관리, 이제 그런 거가 그 이 주식 시장을 이겨온 네. 시장 수익률을 초과해서 시장을 늘 이겨온 제 투자 방법의 그 가장 기본적인 거.
선치미 같은 경우는 이 신세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이 20만 원대라는 그 지지선 네. 이거 하나랑 그거가 아니죠. 그때도 물론 지지선도 있지만 네. 6개월 뒤 1년 뒤에 그쵸. 올라갈 거니까는 그쵸. 그게 선침의 개념이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어쨌든 코로나가 백신이 나오고서 네. 어쨌든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이때도 벌써 뭐 이제 2차 그 3차 이게 뭐 코로나 번졌을 때 아니에요. 네네. 그럴 때 다행히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다른 데서 수익이 다 나고서 네.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선침이에요. 그렇죠. 다음에 올라갈 종목 먼저 사는데 네. 그래도 지지선은 네. 지켜주는 어느 정도, 선에서. 네. 어느 정도 그렇게 따지면 스몰 캡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스몰 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말씀드리면 확 올라갈까봐 말씀을 못 드리지만은 우리가 찾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그런 종목들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렇죠. 보면서 뭐 그 다음 퍼즐이 뭔지 그렇죠. 상상하는 네, 게 그럼요.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 상상력. 네. 그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시장에 들어와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쪽이든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다 긍정적이거든요. 네. 아, 이게 안 돼. 이것 때문에 위험해. 저것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수익이 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긍정적 상상력.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드리고 네. 오늘 시간에 또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자님에게 네. 주식이란 무엇인가요? 동반자죠, 동반자. 네. 인생의 동반자. 주식시장 자체가 제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준 네. 시장. 공평하고 항상 오픈되어 있는 시장. 누구에게나 저는 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 그러냐 하면 박사 받은 사람 있잖아요. 경제학 박사 네. 받은 사람. 그 사람이나 공부를 깊이 있게 안 하신 분이나 어떤 주식을 사가지고 수익 내는 그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학 박사라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저는 항상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부한 만큼 수익이 난다. 그래서 제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네. 항상 열심히 공부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노력의 대가를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은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하나도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애쓰고 노력한 만큼 네. 항상 그 수익을 남겨주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던 말 중에서 굉장히 좋았던 말이 이 사람들이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불안한 이유는 그 기업이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그 기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주식 시장의 그 승리, 주식 시장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불안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그 3월달에 그 폭락을 할 때 네. 제가 그랬잖아요. 12년 만에 온 기회라고. 제가 주식에 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 12년 만에 온 기회를 왜 그냥 날리느냐고. 제가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잖아요. 네. 만나는 사람마다 그랬거든요. 2년 뒤에는 주식 가격이 회복이 된다고. 무조건 사라고.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공부가 밑바탕이 되어 있어서 네. 결국에 또 저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을 제가 원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그러다 보니까는 두렵지가 않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과거에 저한테 가장 임팩트 있었던 말이 뭐냐면 그랬어요. 제 지인이 저한테 그랬어요. 지금까지 십수년을 잘해왔는데 앞으로도 잘할 거라고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십수년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잘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주식 투자는 나이를 먹으니까는 통찰력까지 생겨가지고 더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스포츠 같은 경우는 운동 기능, 신체 기능이 떨어지니까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 경륜하고 연륜까지 쌓이다 보니까는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쉽죠. 이때는 쉬어가야 될 때, 이때는 덤벼들어도 될 때.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게 눈에 다 보이니까는 주식 시장이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네. 경험이 쌓일수록 더 편하게 여유 있게 잘할 수가 있죠. 선생님이 마지막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생각나는 게 또 방금 전에 스포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한 33명 정도를 인터뷰해서 책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림픽이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의 가장 큰 스포츠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이긴 하지만 예. 사실 그 무대에 나가면 굉장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고. 근데 그 과도한 긴장감은 경기력을 망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그 상황에서 긴장하지 않고 시합을 잘 뛸 수 있냐고 여쭤봤을 때 어떻게 보면 분야는 다르지만 대답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분들 했던 말이 그동안 4년 동안 준비하면서 쌓은 연습과 그 올림픽 이전에 수많은 대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회 실전 경험이 그 대회를 내가 얼마나 잘 뛰게 만드느냐를 결정해 준다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신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청자분들도 또 오늘 같은 영상이나 다른 책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실전 경험이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실제로 주식 투자하면서 돈도 잃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벌어도 보고 이게 있어야지 그래서 부도 좀 가능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 잃는 것도 잃는 거로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잃었나 분석하면서 하면 투자자분들 모두가 저보다 더 뛰어난 성공할 수 있는 그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죠. 그 길에 남석한 저자님의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요 책 함께 보시면서 가면 그 길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만나뵌 손님은 전업투자 남석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